네, 안녕하세요. 서현운수 인사지원팀의 박철면 팀장이라고 합니다. 지금도 지휘복종일을 알아보시거나 준비하고 계실 예비 차주분들에게 현실주의고 합리적인 선택을 도와드리고자 영상을 제작을 하게 되었는데요. 이렇게 개인이 쉽게 영상을 통해 소통을 하고 정보를 전달할 수 있는 시대가 왔다는 게 아직까지 실감이 잘 나진 않습니다. 사실 화물운송 사업도 마찬가지예요. 근 5, 6년 전만 해도 대부분의 일이 다 수작업이었고 일머리가 적어서 극한 직업 중에 하나라는 인식이 워낙에 강했던 직종이었죠. 하지만 점점 인터넷과 스마트폰, 통신 산업이 발달함에 따라서 사람들은 점점 다양한 물건들을 손쉽게 구매를 하고 그 양 또한 기하급수적으로 많이 늘어나게 되었어요. 자연스럽게 사람이 수작업으로 할 수 있는 한계치를 넘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그건 운송산업의 발전으로 그대로 이어졌습니다. 대부분의 대기업 물류센터의 경우는 개인의 수작업이 아닌 자동화 시스템을 도입을 해서 물건들을 분류를 하기 시작을 했고 좀 더 빠른 시간에 정확하게 많은 물건을 배송할 수 있게 되었죠. 그렇게 수요가 늘어나면서 자본주의 시장 경제의 순리에 따라 더 많은 기업들이 운송사업에 발을 들여놓기 시작을 했고 그에 따른 기사분들의 일자리 역시 내가 원하는 나한테 맞는 일자리를 선택해서 시작할 수 있을 정도로 늘어나게 됩니다. 그럼 여기서 내가 선택해야 하고 내가 할 수 있는 일자리를 어떻게 선택을 해야 할까? 이 일을 언제까지 할 수 있고 그만큼 돈을 벌 수 있을까? 이런 원초적인 고민들을 시작을 하게 되는데요. 처음 시작하시는 예비 차주분들에게 항상 말씀드리는 네 가지 당부사항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내가 일할 기업의 규모와 사회적인 분위기를 좀 보셔야 돼요. 너무나 당연하지만 당연하게 생각하지 못하는 내용인데요. 기업의 규모가 커지면 커질수록 그 안에서 근무하는 근무자들의 업무 효율이나 수익에 대한 안정성은 보장이 될 수밖에 없어요. 예를 들어서 소기업인 재팬물류가 있다라고 가정을 하고 대기업인 대한물류가 있다라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소기업인 재팬물류에서는 근무하는 기사가 대략 30명 미만으로 규모가 작은 물류센터를 운영을 합니다. 하루 움직이는 물동량이 적은 만큼 시설을 활용하는 게 아니라 인력을 활용해서 업무가 이루어질 수밖에 없어요. 개인이 일일이 배송할 물건을 수기 체크를 하고 직접 상하차를 하고 배송을 합니다. 일명 까대기라고 하는데 이렇게 해서 한 달에 발생되는 수익이 400만 원이라고 가정을 하고 대기업인 대한물류에서 근무하는 기사가 대략 500에서 600명 정도로 독자적인 복합물류센터나 허브를 운영을 하기 시작을 해요. 하루 움직이는 물동량이 인력을 통해서 소화할 수가 없기 때문에 CJ 대한통운회 같은 경우는 휠소터, 이마트 같은 경우는 네오 같은 자동 물류 시스템을 도입을 해서 배송할 물건들을 전산 작업을 하고요. 분류를 한 후에 각각의 기사들에게 넘어오기 때문에 단순 적재만 하고 배송을 시작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수작업을 통한 상하차 작업은 두세 시간 이상의 시간이 소요가 되지만 자동물 시스템이 도입되어 있는 대기업의 경우는 평균 1시간 미만의 작업 시간이 소요가 되기 때문에 정확도 역시 비교할 수가 없겠죠. 한두 달, 그 이상, 1, 2년 보고 일을 하시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처음 시작을 하실수록 내가 일할 노선이 있다면 대기업 내지는 인지도가 충분한 브랜드 물류에 소속돼서 근무를 하시는 게 현명하다라고 저희는 말씀을 드립니다. 두 번째로 고정 노선을 배송하는 일일수록 내가 근무할 지역의 여건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주로 택배 사업을 하시는 분들이 가장 염두를 하셔야 될 내용이에요. 이 고정 노선이라는 건 정해져 있는 구역에서 나의 담당 구역을 받아 매일같이 같은 지역을 반복해서 배송을 하는 일을 이야기하는데요. 당연히 내 구역이 밀집구역이나 아파트, 집합 건물이 많을수록 더할 나위 없이 좋은 지역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하지만 언덕이 많은 고지대나 아니면 공장지대 내지는 배송 지역마다 동선이 굉장히 길다라고 하면 같은 양을 배송을 하더라도 시간도 오래 걸리고 일이 힘들어지겠죠. 이런 하나하나의 요소들이 결국에는 큰 업무 강도 차이가 나게 돼요. 세 번째는 내가 인수하는 차량에 대한 가격이 합리적인가를 따져보셔야 되는데 가장 중요하기도 하고 추후에 따로 달아서 설명을 드려야 될 내용이에요. 지휘 업무는 일단 단순히 차를 사서 일을 하는 개념이 아니라 차량당 일자리를 분양받아서 개인 사업자로 근무를 한다라고 인식을 하셔야 돼요. 단순하게 말하면 단순한 취업이 아닌 창업의 개념으로 생각을 하셔야겠죠. 마지막으로 내가 소속되어 계약하고 근무할 운수회사의 규모와 안정성을 보셔야 돼요. 매년 정말 많은 운수회사가 개업과 폐업을 반복을 해요. 왜냐면 이게 일정 규모 이상의 기업은 자체적으로 배송기사를 채용을 하지도 않을 뿐더러
정식적으로 운송계약이 체결이 된 운수회사를 통해서만 안정적인 인력과 이제 영업용 넘버를 지원받기 때문에 검증이 되지 않은 운수회사와 운송계약을 체결 자체를 하진 않아요. 물론 운수회사에서도 회사 내부적인 기준에 맞는 기업에만 인력과 넘버를 투입을 하기 때문에 다 마찬가지지만 그만큼 규모 있는 기업과 운송계약이 되어서 인력을 채용을 한다는 건 회사 신뢰의 척도가 되기도 해요. 항상 예비 차주분들은 본인의 정보와 하나의 차량이라는 자산을 위탁을 하실 때에는 해당 운수회사의 연력을 확인하셔서 현명하게 결정을 하셔야 돼요. 예비 차주분들이 언제 어떻게든 결국에 일을 결정을 하고 시작을 하게 된다면 틀에 박힌 이야기보다는 실전에 뛰어들기 전에 실용적인 정보를 전달해드리기 위해서 이 영상을 제작을 했고요. 다소 직관적인 표현들과 이제 불편한 주제를 가지고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불편하실 수는 있지만 최대한 편안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영상은 준비한 자료들을 충분히 설명드리기까지 매주 수요일에 맞춰서 업데이트를 진행을 할 거고요.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다른 설명이 필요하신 내용들을 댓글에 남겨주시면 많은 예비 차주분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서현은수 인사지원팀의 박철명 팀장이었고요. 감사합니다.